지난 15일이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 그날 현장에는 2명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피의자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뒤에 경찰관 1명과 남편은 빌라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집으로 돌아갔던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있었던 이 경찰관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도 현장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흉기에 찔려서 크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요, 의료진으로부터 뇌사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처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삼단봉과 테이저건까지 갖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조치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해당 경찰관은 뭐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구호 요청은 피의자를 제압하고 상황이 종료되어서 새로운 위험이 없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당장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을 내팽겨치고 경찰이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관이 테이저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떤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도록 그냥 경찰관이 그 자리를 떠났다. 네. 이거는 100번 비판받아도 마땅한 부분입니다. 네. 자,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도 물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경찰관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권총이나 테이저건 등을 준비하고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제압을 한다. 기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현장을 떠나 지원 요청을 하러 내려갔다는 이 경찰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단봉과 테이저건을 모두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 매뉴얼도 그리고 소지하고 있었던 도구들도 다 무용지물이 된 셈인데 이거는 굳이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경찰관이라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출동했던 그 경찰 같은 경우에도 뭐 테이저건과 3단봉은 구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사건 현장에 나갈 때는 사실 총기까지도 가지고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매뉴얼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이 피해자를 찌른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물론 본인 해명은 뭐 구호를 요청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찔린 사람도 있지만 그 딸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의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현장을 벗어났다. 더더군다나 무기를 갖고 있고 소지하고 있고 상대방 이 가해자가 흉기까지 휘두른 상황에서 네. 이런 주장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경찰 채용부터 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출동 경찰관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피해 가족의 국민 청원 글이 게시가 됐는데 이틀 만에 지금 20만 건을 훌쩍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군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이 좀 상당히 이 범죄 수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 단순한
그 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범죄가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경찰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거는 훈련과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장도 사과했지만은 지금 신종 범죄라든가 사회적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더 필요하고 매뉴얼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그만큼 경찰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망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단란했던 일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을 이탈했던 출동 경찰관이요, 피해 가족들에게 했던 해명이 알려지면서 지금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했던 이 경찰관은요, 피해 가족에게 현장을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1층으로 내려간 것이다. 자신도 생전 처음 겪는 상황,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이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사건 발생 후에 경찰 측이 가족들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 좀 압박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부실 대응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측에 문제 제기를 하니 경찰에게 돌아온 답변이 지금 피의자가 휘둘렀던 흉기가 이게 피해자 측 것일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이 흉기가 그렇다면 뭐 우리 집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왜 그럼 현장을 경찰이 이탈한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런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할 어떤 말치고는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다친 피해자의 그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놀라서 이 구호 요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았다라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본인도 너무 놀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그 경찰관의 대답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경찰의 이 초동 대처 그리고 피해 가족들을 오히려 압박했던 이런 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